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청동기와 철기 그리고 고조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요, 여기가 1페이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1페이지라고 쓸게요. 1페이지에서는 일단 제가 이제 새롭게 만든 PPT입니다. 좀 이제 다르죠. 지난 시간이랑 수업했던 내용도 약간 그 PPT가 달라졌습니다. 나름 심혈을 들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좀 달라졌다는 사실 알아두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페이지 일단 목차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동기와 철기 문화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일단 청동기와 철기를 사용하면서 나타난 사회의 경제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주요 키워드는 청동기, 그 다음에 군장이라든지 고인돌 이 세 개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최초의 국가 고조선. 고조선의 발달 과정과 사회 모습을 여러 가지 사료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단군신화, 삼국유사, 팔조금법, 위만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옆에 보면은 팝콘을 먹으면서 극장을 보고 있네요. 여러분의 모습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수업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여러분들은 팝콘을 먹고 콜라를 마시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잖아요. 뭐 저도 영상 찍을 때 옆에 뭐 음료수라든지 팝콘 놔두면서 찍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먹을 땐 먹더라도 수업은 열심히 듣는 수피아인이 되어야겠지요. 그러면 일단은 뭐 고조선의 성장과 여러 나라의 발전, 여기 이 단원에서 알고 가야 할 점 이렇게 있습니다. 청동기, 고인돌, 군장, 계급사회, 단군신화, 팔조금법, 위만, 조선 이렇게 있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청동기 그리고 철기 이렇게 고조선 이런 순서로 배울 예정입니다. 네, 청동기 시대의 특징을 알아보자. 청동기 시대 알아보기 들어왔습니다. 일단 청동기 시대의 시기는 언제 우리가 청동기가 보급되었을까요? 일단 청동기 보급은 대략적으로 기원전 2000년경 만주에서 한반도로 전파됩니다. 일단은 중국이 있고요. 이 중국에 있던 게 이렇게 있던 이런 식으로 독자적으로 다 있긴 있었는데요. 이 비파형 동검이 이쪽으로 옵니다. 뭐 각 지역별 독자적으로 발달이 되는데요. 그냥 서로 간에 이렇게 영향을 좀 주고받았다는 사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만주 쪽에서 있었던 게 이제 한반도로 전파됩니다. 만주는 지금의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지금으로 치면 중국의 동북 삼성이 지금의 만주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북 삼성은 이제 우리가 북한 바로 위에 있는 그 지역들, 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동북 지방에 있는 세 개의 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이 지금의 과거에는 만주 지방, 요동 지방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이젠 유물을 알아볼 건데요. 유물은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이 외에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민무늬 토기, 반달 돌칼 이렇게 그 다음에 고인돌에서 이렇게 있는데요. 비파형 동검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 제가 그려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좀 그림을 못 그렸는데 대충 약간 이렇게 약간 좀 배불뚝이처럼 나오고요. 위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된 것을 비파형 동검이라 부르고요. 거친 무늬 거울은 뭐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이렇게 무늬가 있는 청동 거울입니다. 뒷면에 이렇게 있어서요. 그거 보고요. 민무늬 토기는 이렇게 우리가 그 전에 빗살 무늬 토기를 배웠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무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민무늬. 좀 예를 들면 좀 탈모 있는 분들이 혼나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에는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있으면 이거를 뭐 빗살이라 칠게요. 머리가 빗살처럼 있다 치면은 민무늬는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민머리라 하잖아요. 대머리를 민머리라고 부르는데 그런 겁니다. 민무늬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이렇게 불리고요. 반다이 돌칼은 신석기 시대 때부터 썼던 거예요. 농사에서 이제 그 벼라든지 그 식물들을 이제 재배해서 썰 때, 자를 때 쓰는 것을 이제 반다이 돌칼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쓰고요. 이제 중요한 고인돌이에요. 고인돌은 과거에 게임도 있었지만 고인돌은 지금 우리 이 남부지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반도에만 대략적으로 6만여 기의 고인돌이 있습니다. 6만여 기의 고인돌은 전 세계 고인돌 숫자의 80%가 한반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거고요. 여기에서 고인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고인돌은 이렇게 생긴 탁자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나게 있는 이게 이제 바둑판 형식으로 해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북방형, 이 탁자형은 북쪽에 많고요. 바둑처럼 생긴 거는 남쪽에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북쪽에 있었던 이 탁자형이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탁자가 사라지고 그냥 바둑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 큰 것은 대략적으로 몇백 톤이 돼요. 몇백 톤, 어마어마한 큰 돌이고요. 이렇게 고인돌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이 청동기 시대는 계급이 등장하는데요. 그 계급사의 우두머리였던 군장이 죽고 나서 그들의 위세, 대단함을 알기 위해서 크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과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살았던 군장들 또한 자기가 죽고 나서 무덤을 크게 만들었던 것은 그만큼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 방구대 암각화는 신석기 때부터 해서 바위 그림인데요. 여기 울산에 있고요. 여기 이제 고래라든지 동물 잡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디지털로 복원한 건데요. 이 보면은 이렇게 물고기, 그다음 사람들이 사냥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다는 거 알아두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유물에서 이 고인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비파형 동검도 중요합니다. 이제 민무늬 토기까지 좀 중요하니까 좀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의 변화에서는 이제 사회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청동기 시대. 신석기 시대까지만 해도 신석기는 평등했습니다. 그렇지만 청동기부터는 계급이 등장합니다. 계급. 이렇게 왜 등장하냐면 청동기 시대 때부터는 이제 청동기를 쓰면서 이제 생산력이 증가해요. 농사를 지으면은 예전에는 먹고 사는데 급급했어요. 내가 농사를 지으면은 그냥 우리 가족들 먹고 사는 거에서 남는 게 없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점점 남는 게 생깁니다. 잉여 생산물이라고 불러요. 남는 것을 잉여물이라 하는데 잉여 생산물이라 불리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힘이 많은 사람은 땅이 많거나 좀 가족 수가 많은 사람은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만큼 먹고 남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이제 먹고 남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빈부의 격차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가난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계급이라는 게 생깁니다. 흙수저와 금수저 같은 게 생겨요. 이 금수저들이 이제 군장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요. 그 다음 인구도 증가하고 이제 올라가면서 군장이 되고요. 이제 마을이 점점 커집니다. 이 마을이 커지다 보니까는 이제 부족 간의 전쟁이 발생해요. 왜냐면은 돈도 많고 내 힘을 과시하게 해서 다른 부족을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족 구성원들을 뭘로 만들까요? 맞아요. 노예, 슬레이브로 만드는 겁니다. 이 슬레이브를 만들어서요. 이제 그 부자들은 더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면서 생산물을 하면서 그들이 힘이 세지는 거예요. 이때 이 청동기 때부터 해서 이제 빈부 차이의 계급 발생이라는 거, 그다음에 전쟁, 인구 증가, 마을 방어 시설. 마을 방어 시설은 전쟁을 하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환호라고 해서 이제 호라는 것은 뭐냐면 구멍을 파요. 이제 거기에 물도 흐르게 하고요. 목책. 우리 학교 들어오면은 학교에 뭐가 있어요?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울타리를 만든 것처럼 그 당시 청동기 시대에 살았던 마을 또한 이런 목책, 이런 방어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호를 하는 겁니다. 이제 족장의 등장은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족장은 정치적 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힘도 갖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식이야. 우리 조상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야. 난 하늘에서 점지받았어 하면서 천손사상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천, 이제 손자 해가지고 이제 그 하늘에 내려왔다고 하고요. 집단을 지배하고요. 죽고 나면 아까 말했듯이 고인돌을 제작합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군장이라는 사람은 돈이 많아요. 돈이 많기 때문에 이제 지배를 합니다. 그 마을을 지배하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부여해요. 왜냐면 그냥 지배할 수 있는데 나는 하늘의 난 스페셜리스트, 스페셜 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배하고요. 이제 그런 권력, 죽고 난 이후에는 고인돌을 만들어서 죽고 나서도 나는 이렇게 위대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게. 방금 말해줬던 것들 좀 체크해서 알아두면 좋을 거예요. 시험에 나오기 좋은 것들이거든요. 네, 청동기 3대장. 여기 고인돌 빼놨네요. 일단 청동기 3대장인데 청동기 대표하는 유물인데요. 이 비파형 동검, 민무늬 토기, 거친 무늬 거울 있는데요. 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 좀 보면 될 거예요. 바닥이 납작하고 무늬가 없는 토기, 지역에 따라 생김새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생김새 있는 거 여기 손잡이 달린 것도 있어요. 거친 무늬 이제 총옹기가 아니라 총동기입니다. 미안해요. 이제 국보 제41호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무늬들이 있습니다. 네, 잘 보셨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슬기로운 청동기 생활 해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사진을 보면 당시 청동기 때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벼농사가 가능합니다. 개이득이라고 있네요. 왜냐면 벼농사는 어마어마하거든요. 벼 하나에서 나는 알이 몇 개인지 아나요? 보통 100에서 200개입니다. 밀은 한 50개예요. 100에서 200개, 한 단에 200개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이 벼농사는 인구를 증가시킵니다. 폭발적으로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은 반다이 돌칼이 최고를 앉게 하면서 아직까지 반다이 돌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무덤을 왜 만든대? 고생하거든. 힘들다. 죽으면 그냥 화장이 나왔지. 무덤을 왜 만든대?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넋두리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운데 단에 서 있는 사람은 나는 하늘 신의 아들이야 하면서 자신을 천신이 아니라 천손, 하늘의 자식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이 밑에는 글을 믿는 사람입니다. 중간 체크 타임. 이건 6쪽입니다. PPT 6번째 챕터입니다. 자기 반의 담임 선생님 성함을 적어서 보내주시오.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긴 하오. 왜 이렇게 했냐고요? 과연 친구들이 진짜 듣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기 반의 담임 선생님의 성함을 적어서 보내주시오. 네, 제 거 학습지에 적어주세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알아서 적었겠지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철기시대입니다. 철기시대의 내용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철기는 두 가지로 볼게요. 철기 사용과 그 다음에 초기 여러 나라의 등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철기가 보급된 것은요, 이제 기원전 5세기 경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만주 요동지방으로 왔고요. 이제 이렇게 기원전 5세기에 넘어온 게 나중에 이제 기원전 1세기경이 되면 한반도 전역, 그냥 북부 지역에는 좀 빠르게 하는데요. 기원전 1세기경이 되면 이제 한반도 전체에서 다 쓰입니다. 이 특징은 재료가 좀 더 구하기 쉬워요. 청동회 주석보다는 좀 더 구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더 단단합니다. 알죠? 철 엄청 단단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철, 웬만한 지금 우린 철의 아이언 시대에 살고 있잖아. 아이언 에이지라고 불려요. 이 철이 없으면은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파트 지을 때도 철근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책상, 의자 같은 것도 다 쇠입니다. 이게 없으면 일상생활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이렇듯 이 철이 발달하면서 무기, 농기구 다양하게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철은 기존에 있던 것보다 단단하니까 뭐에 쓸까요? 맞아요. 전쟁에도 쓰입니다. 전쟁에도 자주 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싸웁니다. 왜냐면 전쟁에서 이기면은 엄청나게 많은 부를 얻거든요. 한쪽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 몇 푼 뜯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쪽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 2학년 수피아랑 막 다른 학교에서 싸웠어요. 그러면은 뭐 우리 패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 좀 비유가 적절하지 않는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하는데 옛날에는 수피아랑 뭐 옆에 있는 다른 학교 있으면 사라져야 돼. 우리가 점령하면 끝이에요. 끝이고요. 그 정복전이 활발해지는 것은 그만큼 노예를 가지고 많은 생산량,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노예들의 숫자를 통해서 지도층들은 그거에 따라 부를 많이 얻거든요. 많이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업 생산량, 생산도 많이 나요.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기 때문에 그만큼 전쟁에 몰빵합니다. 몰빵이나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요. 인구도 급증합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총동기는 제사용 도구. 그러니까 제사가 뭔지 알죠?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분 절하는 것처럼 그냥 무당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그런 걸로 제기용을 써요. 놓는 걸로 이렇게 방울이라든지 청동검, 청동거울 해가지고 그런 걸로 제사할 때 쓰이는 그런 도구로 변화합니다. 철기는. 여기 철기에서 이제 만주와 한반도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국가들이 등장해요. 그 국가들의 고구려, 부여, 사만, 그의 동해, 옥저, 예맥, 이런 식으로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철기 문화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철기 문화가. 그러면 철기 문화 철만 들어올까요?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많이 들어와요. 이제 중국의 화폐가 많이 발견됩니다. 중국과의 교류를 이제 활발했다는 보여준대요. 대표적인 돈이 명도전, 그 다음에 오수전입니다. 이 명도전은 이 칼같이 생겼어요. 이 칼같이 생긴 칼처럼 생겨서 명도예요. 칼 도자가거든요. 칼처럼 생겼다 해서 명도전이고요. 이거는 춘추 전국시대부터 쓰입니다. 그 다음에 오수전은 이렇게 엽전같이 생깁니다. 오수전이고요. 이 두 개의 동전이 많이 발견됩니다. 대표적으로 발견되는 게 이제 경상남도 창원의 다홀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유적에서 이 명도전이라든지 이 오수전,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유물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 명도전이랑 오수전 꼭 알아두세요. 이따가 학습지에 적으러 갈 거거든요. 그 다음에 총동기는 점차 재사용, 의식용 도구, 세용동검, 잔무늬거울. 그 다음에 무덤은 널무덤과 동무덤. 널무덤은요, 그냥 여기 이 널무덤이라는 것은 목각,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은 그 무덤을 묻잖아요. 그러면 그 관이 있잖아요. 이 나무관에 넣어서 무덤 만드는 게 널무덤이고요. 동무덤은 저희 항아리 알죠? 사람 말하면 장독대 같이 생긴 이 장독대를 이 사람을 장독대에다가 항아리에다가 넣어서 묻습니다. 이 묻는 걸 동무덤이에요. 항아리에다 묻어서 땅에 묻으면은 그걸 동무덤이라고요. 이제 목관, 나무관에다가 사람 시체를 넣어서 하는 것을 널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세요. 널무덤은 나무, 우리 관짝 생각하시면 돼요. 커핀, 그다음에 동무덤은 항아리. 시골에 가면 장독대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넣어서 묻는 것을 동무덤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동전 알아두시고요. 이 무덤도 알아두시고요. 좋을 거예요. 일단 슬기로운 철기 생활. 이렇게 있네요. 옛날이요. 이제 제사나 해야지. 이거는 총동기를 말하고요. 제사나 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는 철기. 내가 땅 따먹기 왕이다. 가즈아! 이 말은 철기를 통해서 이제 무기가 짱짱맨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나라를 정복합니다. 총동기 시대에 총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을 다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생각보다 잘 안 들어가네. 과거에는 이 반다이 돌칼 썼던 이제 그 석기 돌로 만든 걸 썼던 사람들인데 이제부터는 철기 짱짱 반다이 돌칼 아웃. 그 맛은 철기를 통해서 철로 만든 농기구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농업의 생산력이 증가하죠. 왜냐면은 돌로 만든 건 땅파다가 많이 부러져요. 많이 깨지고. 근데 철은 생각보다 짱짱이에요. 엄청 오래 버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 대표하는 유적들. 명도전, 오수전, 붓, 세영동검, 잔문이걸, 검은 간토기 이런 게 있습니다. 유물들 좀 잘 봐두세요. 그다음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는 고조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연표를 통해서 볼 겁니다. 일단 고조선은 건국이랑 멸망이 있습니다. 2333년이고요. 멸망은 기원전 108년입니다. 일단 기원전 2333년에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이 삼국유사에 나오고요. 또 뭐 다른 책에서는 동국 통감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옵니다. 최초로는 삼국유사에서 언급해요. 그 다음에 기원전 5세기경에 중국에서 뭐가 들어오냐고요? 이 철기 짱짱맨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5세기 대략 500년, 이때 400년, 200년, 이때 200년, 이때 108년 이렇게 될게요. 들어오고요. 중국 사서에서 들어오고요. 뭐 중국 사서 뭐 위략 관자라는 책에서 나옵니다. 이때 쓰여진 책에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400년 경에는 이제 중국의 연이라는 나라와 대립하면서요. 왕이라는 칭호. 그 전까지 왕이라는 단어 안 썼는데요. 이때부터 역사서에서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요. 상대부 장군이라는 관직을 마련합니다. 그것은 이제 중앙 좀 국가로서의 체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런 게 없었다는 것은 약간 좀 그 국가라면은 뭐 간직이라든지 뭐 이런 게 구분이 돼 있었는데 좀 구분이 돼 있지 않았었는데 이런 게 등장했다는 것은 이제 국가로서의 기틀 체계가 잡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학년 5반은 예를 들어서 제가 2학년 담임이잖아요. 5반 우리 반에 나만 있어요. 아무도 뭐 관직을 주지 않고 아무도 직책 반장이 없어요. 그러면은 반이 돌아가긴 돌아가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반장도 있고 부반장도 있고요. 뭐 대의원도 이렇게 하면 체계가 잡혀서 운영이 잘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조선 또한 이렇게 관직이라는 관직을 주면서 이렇게 좀 나라 운영이 잘 돌아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2세기경에 이제 진앙교체 시기에 위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조선 유민들을 이끌고 와서 기존에 있었던 왕을 몰아내고요. 직권합니다. 우리 속담 있죠?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이 속담처럼 밖에서 있던 애가 와서 기존에 있던 사람 몰아내고요.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세기 이 위만 조선은 중개무역. 중개가 뭐냐면요. A라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B라는 곳이 있고요. C가 있어요. 이 C는 B를 통해서 이 A를 갈 수 있어요. 그 전에 뭐 통행료를 줬든 뭐 했지만 이 B라는 국가가 이 C한테 너희가 여기 이 A를 가려면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라는 나라는 이 A랑 가고 싶어도 너무 돈이 비싸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얘들 대신 팔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A가 화가 나는 거죠. 적당히 좀 해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이렇게 돈도 얼마 안 내고 그냥 갔었는데 이 B라는 애들 이 위만 시대가 되면서 통행료를 많이 받았다고요. 돈을 많이 받아서 이 C가 힘들어했다. A가 그래서 적당히 하라고 하다가 이제 말 안 들으니까는 이 쳐들어온 거예요. A가 한나라고요. 이게 이제 한반도 남부 지역입니다. 왜냐 한반도 남부에서는 이 중국 가려면은 이 고조선을 통해서만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무역을 할 때 굉장히 많은 힘이 드니까 얘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중국이 조선을 멸망시키고요. 이 멸망시킨 곳에 한 4개의 군을 설치합니다. 이게 이제 한사군이라고 해서요. 한사군. 고조선 땅에 4개의 군을 설치합니다.